우표로 살펴보는 역사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표가 전달의 기능에서 기념하는 걸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표를 내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좀 달라지시는데, 안중근 의사 단지 동맹에서 이제 그런 장면이죠. 순국 100주년. 이거 한국 최초의 만화 만평입니다. 대한민보에 나왔던. 훨씬 이런 그림들을 보면 당시의 시대상을 읽어낼 수 있는데요. 뭐 좀 추천드릴 만한 책으로는 피터 히스토리아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그래서 세계사를 넘나듭니다. 그래서 뭐 만화 대상도 받은 책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책들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좀 다른 상상력들을, 실제 이거 피라미드를 쌓는 그런 공간에 그 시간 여행을 좀 다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앞서 책들 좀 여러 개를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 역사 어떻게 읽고 생각할까라는 책입니다. 서울대 김태웅 선생님이 이제 대학원생들 다 이제 대학원생들이 현장 교사들이세요. 초중고등학교. 그래서 같이 사진 자료로 어떻게 수업을 할지, 아니면 이미지 자료, 영상, 신문, 만평,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좀 이렇게 교사용 도서로 좀 구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모임에서 같이 하시고요. 이 사진, 이 책도 참 좋아하는 책인데, 조선에서 온 사진 엽서입니다. 뭐 올해 논픽션 대상 2005년도에 받았는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사실 오늘 이 연수 사진도요,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막 했더니 뭐 일단 뭐 좋은 선생님이 뭐 같이 좋은 얘기를 나눴어요. 훈훈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정초부터 이게 뭐람 뭐 이렇게 써서 사진에 올라오면 되게 이제 뜨아한 사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진들이 누구의 시선인가? 사실 100여 년 전의 사진들은 좀 위험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사진도 따뜻한 시선과 무서운 시선이 있죠. 어떤 거냐면 침략자의 시선에서 조선을 낮춰보는 시선으로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권혁기라는 부산 박물관 학예사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이런 사진들하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보면 마지막 귀준 절차에 해당하는 이거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자가 아닌 협으로 쓰면서 풍자하고 있다. 당시에도 신문 만평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들. 그리고 앞서서 보셨죠. 어린이날 5월 첫 공일인데 자세히 보시면 협찬사가 어디였죠? 거북선 고문신과 서울 고문신에서. 그리고 희망을 살리자, 내일을 살리자,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 이거는 이제 제가 쓴 원고입니다. 포스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역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일본과 조선이 하나라고. 얘가 내고요, 얘가 선이에요. 내선. 내선일체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조선은 2등 국민 취급하고 조생진이라고 엄청 박해를 가했는데, 갑자기 내선일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협력해서 일치해서 세계의 우승자가 되자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냐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동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내선 친구 발육 상태가 다릅니다. 시선 처리도 한번 볼까요? 우리 내는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성장이 잘 돼 있어요. 우리 선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내가 누굴까요? 내지 일본, 선은 조선입니다. 이런 형태로도 이 한 장의 포스터, 내선일체 같이 가는 거 같이 돼 있지만 실은 이 안에도 이미 그런 의미성이 부여가 돼 있죠. 교과서 그림이나 사진을 좀 깊이 읽는다는 거는 지금 제가 드린 방식, 어떤 발문,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강행실도 왜 그림책을 만들었을까요? 글자를 몰랐죠. 유교를 보급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상강행실도의 그림을 만들어서 널리 전파하고, 사실 그래서 뭐 불화도 마찬가지고 이거 성화도 마찬가지죠. 그림으로써. 100여 년 전, 이제 이런 100여 년 전이 좀 더 넘는 건데, 가만히 보시면 진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러시아 내려다보고 있고, 일본이 짓밟고 가고 있죠. 짓밟힌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죠. 지금 이걸 보면 동학 농민운동 이 장면인데, 아이들은 이 장면을 좀 다르게 봤습니다. 선생님, 전봉준이 역시 장군은 장군인가 봐요 라고 해요. 가마 타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진짜 수업에 관심 없고 연예인에 관심 있는 친구, 선생님 저 박명수를 찾았어요. 무한도전에 제보해야 되겠어요 하면서. 예. 근데 사실 이제 그거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들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도 사진을 자세히 봤다는 거죠. 과마도 타고 녹두장관. 여기도 가만 보시면 참 슬픕니다. 러일 전쟁에 있기 전에 풍자화인데요. 참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지금 발을 어디다 딛고 있습니까? 한반도를 지금 밟고 있죠. 그리고 이 무대에도 지금 이제 청나라가 어느 정도 쇠퇴했냐면 무대에도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름돈을 사실은 러시아가 이렇게 강했지만 러일 전쟁에서 졌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다 다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러시아가 전선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이제 일본 쪽에다 판돈을 건 거죠. 그런 게임의 장인데 우리는 아예 여기서 전장을 내주면서 이런 풍자화들 속의 이야기들. 여기 보시면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거죠. 영국 여왕과 뭐 독일과. 예. 보시면 이 사진과 대비해서 보실 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입니다. 2008년도에 올림픽 개막식은 되게 상징적이에요. 좀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우리가 그렇게 짓눌렸던 중국이 다시 중화로 다시 거듭난다는 걸 선포한 겁니다. 예, 그런 상징적인 의례를 하거든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역으로 갔죠. 성차를 했잖아요.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쫙 올림픽 개회식이 갖고 있는, 우리는 그냥 이제 굴렁쇠 소년이 있었고 정몽이가 있었죠. 1988년. 근데 물론 우리도 한강의 기적이라는 걸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들을 보시면 스포츠 행사, 큰 행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참 좋아하면서 마음 짠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1907년 제천 의병 사진들이에요. 이분들이 한데 너무 짠한 게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소년을 한번 볼까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예, 뭐 초등학생, 뭐 중학생, 뭐 하여튼 그 또래인 것 같죠. 그리고 의병입니다. 이 중에 옷 제대로 갖춰 입은 사람은 이분뿐이 없어요. 진짜 오합지졸이죠. 복장으로만 하면. 근데 이분들이 기가 막힌 인터뷰가 남습니다. 맥킨지라는 그 영국 기자가 인터뷰를 해요. 근데 맥킨지라는 사람은 종군 기자인데 일본 측의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얘네를 폭도로 좀 몰아달라. 안 좋은 쪽으로 매도하는 쪽으로 기사를 쓰라고 했는데 바뀌었어요. 만나고 나서. 팬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요. 사진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좋소. 기꺼이 찍으소.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난 죽어도 좋소라는 뜻이에요. 사진을 찍는다는 거. 예, 지금도 그렇지만 공개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조건이 그겁니다. 우리 지금 부산병도 많고 그런데 약 좀 지원해주고 달라. 우리 돈 주겠다. 돈 총도 구매해 달라라고 합니다.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당신들이 이걸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진다는 거 안다. 근데 왜 붙냐? 노예로 사느니 자유인으로서 죽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감명을 받고 맥킨지가 3.1운동도 독립운동을 한 조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글을 씁니다. 3.1운동의 비극이란 해외에다 알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진이 그냥 있지만 이 속에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본다면,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선생님들과 역사 이야기와 사회 이야기를 좀 같이 봤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나눈 이야기들은 아마도 기존에 우리가 교과서들 했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이미지들을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역사든 사회든. 근데 그 이미지를 통해서 다른 생각을 좀 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서두에 제가 사회적 상상력이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발문들. 그래서 시간이 좀 되실 때 그런 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예요. 우리가 해마다 학년이 바뀌긴 하나 교과서가 바뀌어도 핵심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포스트잇으로 한 주치 분량만, 사회에 한정하자면 한 주치 분량만 사진 밑에다가 발문을 한번 써보세요. 저는 그걸 해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공책에다 지금 좀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문을 했는데 되게 막 반응이 잘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망했다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발문들을 해보면 선생님이 일주일에 3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사회가 그 3시간의 발문 흐름만 있으면 하루살이가 되진 않더라고요. 차시별로. 그래서 아, 난 이 흐름으로 좀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근데 막상 했더니 아이들은 어떻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 방식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자유롭게 이제 풀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